이 집에 거주하던 사람이 뭐 마리아나나 불법 약물을 집에서 재배해가지고 실제로 얼바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사는 집주인한테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전전 집주인한테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끝났어요. 이 컨틴전시 3개 많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퍼를 넣었어요. 오퍼를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선택이 되면 연락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를 오면은 사실은 운이 좋아서 바이어로서는 운이 좋아서 나밖에 오퍼를 안 냈으면은 내 오퍼만 이제 검토하고서 바로 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오퍼죠.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오퍼를 여러 개 냈으면 그 조건이 다 제각각일 거예요. 거기에는 대출 받는 사람도 있고 캐시 오퍼도 있고 대출과 캐시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의 컨딘전시 날짜나 조건이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셀러가 이제 멀티플 카운트 오퍼를 바이어들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10개의 오퍼를 받았다고 하면 10명의 사람에게 모두 다 카운트 오퍼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5명이나 아니면 3명만 골라서 그 중에서 몇 명에게만 카운트 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셀러가 정하기 나름이고 여기에 이제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처음에 오퍼를 넣고 카운트 오퍼를 하면 또 셀러가 카운트 오퍼한 거에 대해서 바이어도 나도 또 다시 카운트 오퍼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가격을 올려줘 했는데 나는 이게 나의 최선이야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뭐 빠르면은 2일, 3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대략 한 4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카운트 오퍼가 오고 가고 해서 드디어 내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하면 바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크로를 오픈한 다음에 중점적으로 생각할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컨틴전시 3개. 이 컨틴전시 3개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제 컨틴전시 3개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인스펙션 컨틴전시 같아요. 에스크로를 열면 사실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이제 짧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한 3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길게 하면 7일, 10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스펙터가 와서 집을 검사하고 또 리포트도 받아야 되니까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에스크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이 인스펙터랑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가 바로 그 프로퍼티에 가서 인스펙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다 집의 인스펙션이 끝나고 다음날 이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는 보통 한 20장, 30장, 많으면 40장까지 되게 길게 나올 수 있어요. 오래된 집일수록 이제 길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집은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wear and tear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wear and tear가 있어서 뭐 물이 어떻게 조금 수도꼭지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옷장에 문이 뻑뻑하게 열린다거나 에어컨이나 퍼너스 이런 워터 히터 같은 게 오래된 기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검사를 해서 이 리포트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퍼했을 때 썼던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컨틴전시를 우리가 리무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펙터를 먼저 고용해서 빨리 인스펙션 리포트 리뷰를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을 받는다면 이 론 컨틴전시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캐시 오퍼 같은 경우는 이 론 컨틴전시가 없겠죠. 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론 컨틴전시랑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도 굉장히 잘 챙겨야 할 부분인데, 그게 랜더마다 이 어프레이저를 보내는 시간이 잘 빨리빨리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랜더는 뭐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면은 하루나 이틀 만에 어프레이저를 보내서 근데 어프레이저가 가서 검사를 해도 또 빨리 리포트가 하루 만에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틀, 3일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 어프레이저의 컨틴전시가 뭐 길게 해놓지 않았다면 만약에 한 7일 해놨다. 근데 7일 안에 못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에스크로가 열려 있으면은 랜더한테 전화해서 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는 며칠이니까 그때까지 항상 이 어프레이저가 빨리빨리 나가서 빨리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게 챙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기간도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 세계 컨틴전시 중에 가장 기간이 긴 게 보통 론 컨틴전시예요. 그래서 이 론 컨틴전시는 우리가 항상 렌더한테 물어서 만약에 21일이 클로징 기간이다. 그러면 내가 에스크로를 열어서 끝날 때까지 21일이 걸린다. 그러면 렌더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의 론 컨틴전시 기간은 7일이면 될지, 10일이면 될지, 2주일이면 될지, 이거를 꼭 우리가 오퍼 쓸 때 확인을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여기 론 컨틴전시 기간에 적었어야지, 우리는 클로징을 3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론 컨틴전시 한 2주 쓰면 되겠지? 라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적으면은 실제로 일을 하는 렌더는 2주 안에 론 컨틴전시를 리무브 할 만큼 진행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오퍼를 쓰는 시점에 이 론 컨틴전시를 며칠로 하는 게 좋을지를 실제 이 론을 진행하는 렌더랑 꼭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끝났어요. 이 컨틴전시 3개 많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또 에이전트로서 아니면 바이어로서도 항상 확인할 게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주택보험과 주택 워런티, 그러니까 홈 인슈어런스랑 홈 워런티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보험은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처럼 만일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이제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주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홈 워런티는 조금 더 이렇게 집에서 뭔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실제로 뭐 냉장고가 작동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아까 에어컨이나 퍼너스 같은 게 사실은 오래됐지만 그동안은 작동이 잘 돼서 우리가 오케이 했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이 홈 워런티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홈 워런티 회사에서 이제 에어컨을 수리하는 그런 업체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이제 홈 워런티입니다. 그럼 홈 워런티도 제품 워런티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홈 워런티는 이 주택보험은 바이어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홈 워런티는 물론 어떤 도시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얼바인 그리고 이쪽 남가주 쪽에서는 셀러가 이 홈 워런티를 사줍니다. 집을 판매할 때 혹시 이 집에서 뭐 갑자기 정말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하면 걱정될 수 있는데 바이어가 이제 그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셀러가 이 홈 워런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모든 부동산 과정은 우리가 다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퍼를 쓸 때 그래서 가격을 적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요런 얼바인에 보통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1년 동안 홈 워런티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거를 미리 우리 에이전트가 체크를 해서 그 가격을 써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0불에서 900불, 1000불 사이에서 이제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 워런티는 1년 동안 이제 유효하고 이 홈 워런티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 워런티 회사별로도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먼저 있다면 어떤 홈 워런티 회사가 좋은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홈 워런티 회사를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도 가입했고, 워런티도 우리는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컨틴전시 기간도 기간에 맞춰서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에스크로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타이틀 리포트 확인이 있습니다. 타이틀. 우리 정말 중요한 거죠. 집을 사고 파는데 내가 정말 집주인에게서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이 집에 어떤 담보 같은 게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 주는 게 타이틀 컴퍼니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 보험이라는 걸 드는 거고, 타이틀 회사에서 이 집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 집에 어떤 담보 대출이 나간 게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이런 걸 다 페이오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게 타이틀 리포트고, 근데 모든 회사는 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음.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타이틀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다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어디에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지금 사는 집주인한테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전전 집주인한테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전전 주인이
그 잘못된 타이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의 바이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보장을 하는 게 타이틀 인슈어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로징 코스트 집을 판매할 때 클로징 코스트에 이 타이틀 인슈어런스 비용을 도대체 왜 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타이틀에 있어서 이 타이틀 인슈어런스가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은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 리포트 중에는 또 이제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포트가 바로 이 집에 대해서 집주인은 누구고 집주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집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 집에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얼마 또 만약에 이 집에 HOA가 있는데 HOA에서 뭐 어떤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아니면 뭔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게 프리리미너리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항 하나는 SPQ와 TDS. 이거는 셀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SPQ랑 TDS는 이 집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집에 거주하던 사람이 뭐 마리아나나 불법 약물을 집에서 재배해가지고 실제로 얼바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법 작물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이제 리포트가 들어간 적이 있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사항 아니면 우리 또 아까 주택보험 얘기도 했는데